다시 재독해야 할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읽게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6월 읽은 책 결산으로 매일매일 책 읽는 사람들의 추천책 2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매일매일 독서노트 챌린지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컨텐츠가 좋은 게 제 6월 달에 책 친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도 너무 좋고, 또 저희가 매일매일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책들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멤버들끼리 책에 대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책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책을 추천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책 소개에 앞서서 저의 7월달 독서노트 챌린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책 읽고 책에 대해서 얘기할 책 친구가 없으셨던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 독서노트 챌린지가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너무너무 끈끈해져요. 사실 책 추천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에 대한 서로의 소통도 간혹 하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거기를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매일매일 책 읽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요, 바로 새초롬님이신데요. 추천해주신 책은 다산 시리즈예요. 다산 시리즈가 3가지가 있거든요. 마지막 공부, 마지막 습관, 마지막 질문, 이렇게 3권을 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을 한 이유는 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것을 되찾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꾸준히 한 장이라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숙제, 의무가 아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책이 다른 분들도 읽고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새초롬님이 올려주실 때마다 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문장을 본 것뿐인데도 되게 위로가 되고, 어떤 날에는 그걸 읽었을 때 내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짧은 문장들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어서 저도 이 3권 중에 한 권부터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읽는다면 습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 멤버는 쭈구미님이신데요. 쭈구미님은 류시아 시인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을 6월 추천책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그 이유는요, 류시아 시인의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진지하게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주는 좋은 에세이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구독자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소개했던 책 같은데 이렇게 다른 멤버분이 먼저 읽으셨어요. 근데 정말 이 책도 너무 읽고 싶고, 자기계발서보다 때로는 어떤 이의 삶의 에세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걸 조금 더 좋아하는데 이 류시아 시인의 문체도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재밌게 풀어내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저도 곧 읽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입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일상생활에 지치기 쉬운데 책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도 챌린지가 이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책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니까 진짜 외롭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멤버는 루트2라는 멤버분이신데요.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추천 이유는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을 밀어내는 이유를 다방면으로 설명해줘서 좋았다라고 써주셨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제가 아마 사서 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책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이면 일단 좀 보장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 이 책은 내가 읽어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되게 뿜뿜 올라와서 이런 것도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좀 좋아하는 분야가 다들 달라서 한 분야만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거기 안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다방면으로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주위에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넓어진달까? 그게 정말 좋습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도서관에서 느끼는 책 냄새를 온라인에서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정말 와닿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밤달님이신데요. 밤달님의 추천책은요. 어멘다 몬텔의 커티시라는 책입니다. 광신의 언어학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짜 재밌어요.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분석한 책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극단적 이념에 기반을 둔 비주류 집단에 가입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커티시는 필연적으로 재미있다. SNS에서 사용하는 팔로워 하는 단어들도 이제 수상쩍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다혜 작가님이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재밌겠는데? 밤달님은 챌린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볼 수 있고 제 것도 공유를 하면서 저도 혼자 독서하지 않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보닌 블루 님이신데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라는 책입니다. 페소아가 번역을 한 20세기 포르투갈 문학을 대표하는 페소아의 대표작입니다. 다중문학적 인격으로 75여 개의 필명을 가졌던 작가 페소아. 거침없이 쏟아지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그의 주절거림 같은 문장들. 표현이 너무 거침없이 쏟아지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그의 주절거림과 같은 문장들. 그 사이에서 빛나는 삶의 통찰력이 자갈밭을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듯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에세이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추천 이유가. 정말 이렇게 써주시면 읽게 되잖아요.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3월부터 시작한 아키님의 독서노트 챌린지가 이제는 제 삶을 창조적 에너지로 가동시키는 기쁨의 공작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적 삶이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 공작소가 되어 제가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제공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진짜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제 챌린지지만 저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책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은요. 드네 님이신데요. 그 에리히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좀 다른 책에 치여가지고 도중에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드네님이 이 책만 꾸준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몇몇 분들은 병렬 독서를 좋아하셔서 이 책을 소개했다가 저 책을 소개했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드네님은 정말 뚝심 있게 이 책 한 권만 밀어붙였어요. 이 책만 읽었을 때는 잘 안 와닿았던 부분이 이 책을 심도 있게 읽고 있는 사람의 의견과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드네님의 글을 읽었어요. 드네님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이 책 너무 어렵지만 꾸역꾸역 읽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좋은 내용도 참 많은 것 같아서 저를 오락가락하게 하는 책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놈만 팬다 이런 좀 거친 말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한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천천히 읽다 보면 느껴지는 그런 깊이감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드네님이신데 드네님이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저번 달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도 분명 챌린지를 하지 않았다면 책을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다른 분들 글도 많이 못 읽고 제 글도 답변 못 달고 있는데 가끔 시간 날 때 읽으면 정말 좋고 따뜻한 답글도 많고 좋은 글 써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감동도 많이 하고 생각도 더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멤버분은요, SH님이신데요. SH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그 이유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 저는 각양각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민했을 때, 미성숙했을 때, 혹은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때 저도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쵸? 사람은 정말 누구랑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어떤 공간에 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악과 완전한 선은 없다고 보는데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우리 인간의 입장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오만했던 우물한 시타르타는 부자가 되어 향락에 빠지기도 사랑에 서툴기도 했던 그 시절을 겪어 결국 완전한 시타르타가 된 과정들을 보여줘요. 마지막에는 진정한 부처에 이르지 못한 친구도 포용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숙해도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왜 좋았냐를 생각해보면 제가 체감 중인 이곳은 너무 각박한 것 같았거든요. 시타르타는 인간과 인생을 담고 있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약간 울컥했어요. 진짜 저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포용해준다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네요. 시타르타는 SH님 말고도 다른 멤버님 중에 한 명도 엄청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고 저도 데미안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안 읽을 수가 없겠군.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특별 미션과 제가 토요일마다 특별 미션을 드리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멤버분들이 읽은 책 올리고 그 책에서 공유하고 싶은 구절 올리고 나의 생각을 적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뽑아요. 그래서 그 질문 10가지를 매주 토요일마다 드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특별 미션을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특별 미션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의 소통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책들을 접목했다는 것과 어떤 소속감이 느껴졌다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김명철 멤버님이신데요. 이미화 작가님의 엔딩까지 천천히 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정지혜라는 서점 대표가 쓴 글이 있어요. 정답 없는 질문이 내 삶을 덮쳤던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치게 외로웠던 때, 엔딩까지 천천히를 읽다가 그때 내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 그 시절 나에게도 이 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깊게 알 수 있다는 점 이라고 써주셨어요. 저도 명철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대화는 서로 얘기를 하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도 명철님처럼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챌린지가 되게 좋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 멤버는요, 오로라 님이신데요. 오로라님의 추천책은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이 자기 앞에 생은 제가 2023년 연말 결산에서 1등으로 뽑은 책이기도 했는데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소설이에요. 오로라님의 추천 이유는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소년 모모가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로자 아줌마와 함께 지내던 그런 시기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주위에 따뜻한 정이 넘쳐나고 힘들 때 서로 위로와 도움을 주는 정 깊은 이야기. 로즈 아줌마를 통하여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도 아름다울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편견 같은 게 되게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책이거든요. 근데 오로라 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요일에 주어지는 특별 미션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당한 강제적인 규제는 사람을 부지런히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책을 통한 성장하는 나 자신을 조금씩 느껴봅니다. 그 다음 멤버는 요정님이신데요. 이름부터 너무 사랑스럽죠. 요정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5월달이었나? 그때 한 멤버님이 엄청 추천을 해주시고 그 책을 오프 모임 때 다른 멤버에게 전달을 해서 그 멤버님도 읽고 되게 좋았다라고 했던 책인데요. 그 책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달에 책 한 권 읽기 힘든 나로서는 수월하게 완독이 가능했던 고마운 단편소설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으면서도 느리게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런 마음의 울림을 주는 밑줄 그은 문장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에게 사소하지 않은 깨달음을 준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읽고 또 읽기가 가능하고 꼭 다시 재독해야 할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이 책이. 하지만 저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안 읽은 책 왜 이렇게 많아? 솔직히 한 번 읽었는데 또 읽고 싶은 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정님은 이 책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집에 있으니, 그리고 엄청 짧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너무나도 따뜻한 책 친구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동기를 가지고 만나 좋은 피드백과 진심 어린 응원이 있는 아키 독서노트 챌린지. 또 책 친구들의 노트를 보면서 꾸준함에 도전받고 유익한 노트 내용을 보면서 책을 읽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매일 선물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처음 다짐보다는 부족했던 내 모습도 있지만 책 친구들과 함께라면 좋은 습관이 금세 자리 잡을 거라고 믿어요. 단편소설이지만 이미 책 한 권을 완독하고 다음 책을 읽고 있는 내 자신, 벌써 한 뼘 자란 것 같아 기뻐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다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해피아워 님이신데요. 해피아워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입니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어서 아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베스트셀러여서 책을 읽기 전에 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읽어본 한국 현대소설 중 최고였습니다. 진짜요? 저는 한국 현대소설을 잘 안 읽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 친구의 추천을 받으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꾸준히 책을 읽는다.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이 주변에 생겼다. 그리고 꾸준히 글을 쓰게 되었다.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을 열심히 정리해보고 쓰고 그에 관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특히나 내가 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터넷 공간이나 개인 블로그, SNS에 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 쓰기 힘든 글들, 동시에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글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도 완전 동감입니다. 그 다음 멤버는요, 은주님이신데요. 은주님은 사하라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한다고 써주셨어요. 이 책은 현실이 답답하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읽기 좋은 책입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상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힐링이 되어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은주님이 이 책을 올려주신 거를 계속 보면서 짧게 글을 공유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진짜 재밌겠다 이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하라에 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재밌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 배우는 것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독서하는 즐거움이 생겼고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고 같이 챌린지하는 분들의 새로운 책을 알게 되는 점도 좋았고 역시 그쵸? 그리고 댓글로 서로 소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책 친구가 이렇게나 많은 게 정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다음 멤버는요, 강종구 님이신데요. 이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시타르타 추천해 주셨던 분. 이분도 역시 시타르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평소에 종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소설 속 시타르타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교가 꼭 필요한가?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고민하거나 집안의 종교와 생각이 달라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종교적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가족은 어떤 종교인데 나 자신은 사실 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근데 계속 가족이 다 그거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압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이제 고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챌린지 전에는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었다면 챌린지를 하면서는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또 매일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니 앞의 내용을 까먹지 않고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맨날 책을 읽으면요, 좀 병렬을 하더라도 이 금방금방 되돌아와요. 그 앞의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서 이 계속 흐름을 잘 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분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멤버님이신데요. 김미경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라는 책을 추천한다고 써있는데 이유는 안 써주셨어요. 이유가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좋은데 라는 느낌으로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을 5가지나 써주셨습니다. 1번, 독서 친구를 사귀었다. 2번, 독서 노트로 성장하고 힐링됐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님은 매번 손글씨로 직접 노트를 적어서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열심히 정말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진짜 자세히 일기 쓰듯이. 그래서 저도 읽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3번, 요즘 좀 재밌고 행복을 자주 느낀다. 4번, 생각지도 못했던 댓글은 큰 선물이다. 저도 글을 올렸을 때 이제 제 글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면 너무너무 기뻐요. 재밌고. SNS에서 댓글 달리는 거랑은 또 다른 행복감이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달아주고 질문을 달아주고 소통을 하는 그런 댓글이기 때문에 그냥 SNS에서 와 맛있겠다, 예쁘다, 사진 잘 찍는다 이런 단편적인 것들과는 좀 깊이가 다르다 할까. 그리고 5번, 오프라인 모임, 지적이고 공감이 풍성해서 행복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님은요, 해피한 멍뭉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해피한 멍뭉.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김익한의 거인의 노트입니다. 이거 저번 챌린지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기 위한 기록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책입니다.
책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접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라는 내용 등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이라 추천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회편멍멍님이 챌린지하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책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보면서 저도 읽고 싶은 책이 생기고 추천받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추천이죠. 책을 계속 사게 된다는 게 아마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요, 유냐님이신데요. 오, 완전 쿨해요. 챌린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했더니 이번 달에 많이 읽은 책이 없어서 넘어갑니다용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책 되게 다양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도 읽었고 모비딕도 읽었고 또 뭐 있는데 어쨌든 되게 다양하게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도 읽었다. 다양하게 읽으시는 분이에요.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몇 개월 동안 함께한 우리 멤버들이 더 좋아졌다. 맑고 선한 사람들과의 독서와 일상 이야기 그리고 농담은 언제나 즐겁다 라고 써주셨어요. 저희가 카톡방도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디오라는 어플에서 매번 인증을 하잖아요. 그때 달리는 댓글에서 재밌게 놀거든요. 그게 진짜 약간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유냐님이 그걸 되게 잘해요. 재밌게 댓글 다는 거. 그 다음 멤버는 몽냥님이신데요. 추천책은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을 세심하면서도 과감하게 엮어나가는 구성이 인상적이에요. 꽤 키치하면서도 동시대성이 강한 유머 등이 자칫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직면하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재치있게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9편 모두 좋았지만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는 추가로 전조등, 보편교양, 세상 모든 바다 추천합니다. 사실 다 좋았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이 책을 읽으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또 몽냥님의 추천이라니까 읽어보고 싶네요. 몽냥님이 챌린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이번 달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이 워낙 참석률도 좋아서 으쌰으쌰하는 기분이 팍팍 들었어요. 아마 챌린저 분이 없었더라면 한 절반밖에 못 읽었을 거예요. 짱!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해봄님이신데요. 추천해주신 책은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설정과 소재도 참신하고 읽다 보면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 완전 추천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이 책도 정말 많은 추천을 저도 받았는데 이거 SF 맞죠? 아마 그 영화 컨택트랑 같은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아, 영화 컨택트 원작 소설. 이 영화도 너무 궁금한데 책을 먼저 읽어야 될까요? 영화를 먼저 봐야 될까요? 어떡하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진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해봄님이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는데 열심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확실히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님인데요. 우리 챌린지에 되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소통왕으로 뽑히시는 분이신데 김지윤님의 See You Again을 추천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이유는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저자의 후기작이라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읽었는데 한편의 휴먼 드라마를 보는 듯 했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정금남 여사는 가게를 닫고 꿈에 그리던 뉴욕행을 선택합니다. 질병에 굴하지 않고 맞서 나가는 게 멋있었어요. 마지막 도시락을 싸면서 남긴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줍니다. 요 며칠 그런 생각을 해봤자뇨. 인생은 피었다 지는 거구나. 근데 지는 건 알겠는데 도통 언제 피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어쩌면 내내 피었던 게 아니겠어? 찬란하게 말이여. 잊지 마. 그대는 항상 피어있다는 걸.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저도 철님이 이 글 올려주셨을 때 진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그때 살짝 뭐 힘들었나? 그럴 때였는데 이 문장을 읽고 진짜 막 울컥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내 피어있던 게 아니겠냐,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근데 나는 몰랐던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이 피어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 추천을 해드린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책도 일단 읽기도 좋은데 그 안에서 뭔가 이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혹시 하루키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설국도 거의 다 읽었는데 설국도 좀 재밌었어요. 일단 내용 자체는 막 그렇게 막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아직 덜 읽었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 뭐 그런 거 완전히 이해했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설국도 뭐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 6월달 챌린지 한 달 동안 같이 했던 멤버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책을 읽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뻔한 책 추천이 아닌 그래도 뭔가 폭넓고 재밌는 책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챌린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6월 29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더보기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은 또 다음 비디오로 만납시다. 안녕!